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초빙교수 김재웅입니다. 저는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춘향전에 대해서 아주 많은 흥미를 갖고 연구와 강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춘향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소설이 바로 춘향전입니다. 여러분들도 춘향전을 좋아하시죠? 춘향전을 많이 읽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춘향전을 제대로 읽어본 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춘향전을 소개하면서 춘향전이 갖고 있는 세계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소설이 춘향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춘향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힘으로 불의에 항거하여 폭압적 권력을 이겨내는 화합의 신명풀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남원 광활루를 배경으로 기득권에 대한 저항과 공동체적 민중의식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춘향전은 판소리에서 시작해서 소설, 영화, 만화, 오페라 등등과 같이 현대의 다양한 예술 관례로 활용되거나 재창작되면서 한국인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춘향전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춘향전의 세계문학적 의미를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춘향전은 18세기 판소리 춘향가에서 비롯하여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되었습니다. 춘향가는 판소리 광대에 의해서 다양한 공연 현장에서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판소리 공연 현장의 즉흥적 예술성과 판소리계 소설의 기록적 문학성을 통합한 작품이 바로 춘향전입니다. 이후 춘향전은 필사자에 의해서 개작과 변모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작품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춘향전의 폭발적인 인기를 필사본이 감당하지 못해서 목판본이나 활자본이 거듭 출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필사본은 여전히 향촌 사회를 중심으로 필사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목판본 춘향전은 서울에서 출판한 경판본, 전주에서 출판한 완판본, 안성에서 출판한 안성판본 등에서 거듭 출판이 되었습니다. 활자본은 목판본보다 훨씬 싼 값으로 출판했기 때문에 춘향전의 독자층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한문본 춘향전은 유진한이 호남 지역에서 기록한 춘향가 목태림의 춘향신설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춘향전은 판소리 광대에서 출발해서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그리고 한문본 등과 같이 다양한 작품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춘향전의 독자 소설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춘향전의 이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춘향전은 열려춘향수절가라고 하는 그 이본일 텐데요. 그게 춘향전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춘향전의 이본은 현재까지 대략 400여 종이 넘습니다. 한 작품이 이본이 400여 종이 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필사하고 향유했다는 점에서 춘향전의 세계문학적 가치를 우리가 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본의 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사본은 160종이 있는데 국문본 119종, 한문본 31종, 판소리 창본 19종이 있습니다. 목판본은 75종이 있는데 경판본, 완판본, 안성판본이 있고 한문 목판본도 한 종이 존재합니다. 활자본은 108종이 존재하는데 국문본이 100종이고 한문본이 8종이 있습니다. 춘향전의 이본을 계열별로 구분하면 별춘향전 계열, 남원고사 계열, 옥중화 계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별춘향전 계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열려춘향수절과 같은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남원고사는 서울의 새책점을 중심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옥중하는 이혜조가 개작한 작품으로서
활자본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춘향전 이본이 모두 국문본으로 유통되다가 어느 순간에 양반 지식인청에서 한문본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춘향전은 어떤 작품일까? 잘 알고 계시겠죠? 기생과 양반집 자제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다룬 연애소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두 번째는 춘향전의 구성이 만남, 이별, 시련, 행복 등의 보편적 구조를 갖고 있는 대중소설이다. 자, 이런 춘향전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자, 월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춘향의 어머니 월매. 이 월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하면 딸 가진 엄마의 상황적 인물입니다. 조선시대에 딸 가진 엄마가 딸을 훌륭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월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이몽룡이 찾아왔을 때 거절하죠. 그러다가 사또자제라고 하니까 어서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몽룡이가 떠난다고 할 때는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게 월매입니다. 그리고 신간이 와서 춘향에게 수청을 들으라 했을 때 춘향이 거절했을 때 월매가 찾아갑니다. 눈치 감고 수청 한번 들고 한몫 챙기자. 이렇게 월매가 이야기합니다. 이 월매는 딸 가진 엄마로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황적으로 변하는 인물이죠. 방자, 이 관청 심부름꾼이죠. 이도령과 같이 다니면서 양반을 풍자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이, 춘향의 몸종으로 나오는 향단이도 작품에 따라서 충실한 노비의 인물로 해서 나중에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변학도, 이 수령의 탐학과 주색에 빠진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 변학도도 나중에 암행에서 출도했을 때 파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춘향전의 이본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고요. 제가 춘향전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숨은 주인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허봉사라고 봉사입니다. 춘향의 옥중에서 꿈해몽을 위해서 불려들었던 사람이 봉사입니다. 이 봉사가 그 옥중에 들어가서 춘향이가 죽을 꿈을 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길몽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춘향의 권장을 맞았던 그 부분을 상처를 이렇게 더듬어서 만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허벅지로 이렇게 손이 쑥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선 후기 장애자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봉사의 행동이 들어가 있는 이본과 없는 이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주로 양반이나 선비 집안의 여성들이 필사한 작품에는 봉사의 이런 장면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소리 광대에서 불려졌던 그런 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더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각 인물의 성격이 다른데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춘향전은 지역문학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남, 호남, 충청 세 지역을 나누어 보면요. 영남 지역에는 이야기 중심의 서사전개와 독서물이 주로 유통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별춘향전 계열의 독서물의 필사와 향유인데요. 이게 이제 특징이라면 호남 지역은 장면 중심의 서사전개와 창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판소리, 창본. 이 부분이 독특합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어떠냐 보면 영남과 호남의 중간 정도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에 유통된 춘향전과 호남에 유통된 춘향전이 보편성도 있지만 지역별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춘향전은 엄청나게 많은 이본이 존재하고 있고 또 260년간 변모를 거듭하면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도 각각 유통되었던 필사본의 성격이 다르고 필사한 사람들의 신분도 영남 지역에는 여성이 압도적인데 호남은 남성이 더 많다는 거죠. 신분은 중인 이하 계층인 것 같고 충청도는 그게 또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춘향전의 세계문학적 가치를 우리가 한번 좀 더 부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소설에서 춘향전이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소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자 소설입니다. 필사를 통한 독자의 개작과 변모가 작품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과도하게 투영된 소설. 그래서 춘향전은 독자 소설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작가주의 소설입니다. 작가의식이 과도하게 투영됩니다. 일본은 어떠냐? 출판 편집자의 상업성이 과도하게 투영돼서 출판 편집자 소설입니다. 이 동아시아 한중일이 고전 소설을 보면 한국에는 필사자들의 의향에 따라서 끊임없이 개작되고 반복되는 이런 독자 소설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춘향전이 400여 종의 이본이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향전은 보편적 성격도 있지만 지역별로 개별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사자의 성별이나 신분계층 혹은 지역별 작품 선호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종합해 봤을 때 춘향전을 우리 세계에 내놓을 만한 한국의 고전소설의 백미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부터 춘향전을 알고 있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놓쳤던 새로운 부분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고 그 새로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문학 작품의 풍요로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좀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